여러분을 사회의 매력 속에 퐁당 빠지게 해드릴 이지한 사회 선아쌤입니다. 새콤달콤 여름방학 특강으로 이번 강의에서는요, 여러분에게 국내 자연여행지, 교과서 속에 나온 자연여행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곳을 선생님이 추천할지 궁금하시죠? 자, 바로 첫 번째는요, 사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선생님 몇 년 전에 다녀온 여행지인데요. 알프스 아닙니다. 뉴질랜드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나라의 대관령입니다. 무더운 여름, 선생님이 조금 시원한 곳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회원, 3단원에서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을 공부했었는데요. 그때 산지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산지 지형에는 산맥, 고원, 화산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원, 바로 이 고위평탄면에 대해 선생님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고위평탄면은 어떤 곳이냐? 오랜 기간 침식을 받아서 땅이 평평해진 곳이 솟아오르는 작용, 윤기작용이죠. 이 윤기작용으로 솟아오른 곳을 고위평탄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높은데 땅이 평평한 곳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신생대 제3기에 이 윤기작용이 나타났고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고위평탄면들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발 고도 700m 이상의 평평한 지형을 우리는 고위평탄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위평탄면은요, 아무래도 해발 고도가 높죠. 그렇다 보니까 과학 시간에 공부했을 텐데요.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은 어떻게 되죠? 낮아지죠. 그렇다 보니까 주변 지역보다 기후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서늘한 기후가 나타나고 있고요. 강수량도 많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봄이 굉장히 건조한 편이죠. 그런데 이 고위평탄면은요, 겨울에 쌓인 눈들이 봄에 천천히 녹으면서 토양에 수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들은요, 목초들이 자라기 좋은 조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고위평탄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목축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감자, 배추, 무 같은 고랭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도대체 소개할 곳은 어디냐? 이 고위평탄면에는 이렇게 목축업이 발달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곳곳에 목장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소개하고 싶은 곳은 바로 대관령 양떼목장,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대관령 양떼목장은요, 강원도 평창문 대관령명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녀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잖아요. 근데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이게 고원인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진 뒤쪽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산봉우들이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도. 근데 이 산봉우리가 보이는 위치가 여기 사진만 봐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치예요. 즉, 이렇게 양들과 함께 있는 이곳이 해발 고도가 높다라는 게 이 뒤에 배경을 보면은 느껴지는 거죠. 굉장히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었고요. 이 대관령 양떼목장 같은 경우에는요, 산책 코스가 약 1.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 천천히 둘러보면은 한 1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먹이주기 체험도 가능해요. 이 목초를 선생님 기억에는 한 3,000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목초를 사가지고 직접 양들에게 이렇게 먹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가까이서 이렇게 양을 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좀 무섭기도 했어요. 양이 실제로 먹이를 주는데 선생님 손을 막 물 것 같은 거예요. 좀 무섭기도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방목하는 시기는요, 잘 맞춰 가야 돼요. 이 목초가 자라는 시기가 이제 봄, 여름,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5월 중순에서 10월 말에 양을 방목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야지 이렇게 언덕에서 놀고 있는 양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서늘한 곳이잖아요. 해발 고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여름방학에 가면 조금 서늘한 그런 상쾌한 기분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선생님이 찍은 사진 뒤쪽에 보면요, 지금 이 풍력발전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우리가 6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풍력발전을 공부했었죠. 이 풍력발전이 있기 좋은, 개발하기 좋은 그런 조건은요, 강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강원도 대관령의 바람의 특성이 이 풍력 발전을 돌리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풍력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양떼 목장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설치된 풍력 발전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도 실제로 봤을 때 정말 놀란 게 선생님이 생각했던 크기보다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생각보다 진짜 크다. 이거 만약에 혹시 이렇게 막 휘청거려서 넘어지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양떼 목장을 가는 길에 이런 풍력 발전기를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을 같이 넣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양떼 목장 가시면 이렇게 양들과 함께 인증샷을 찍어서 또 수강 후기 남기면 또 이렇게 경품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선생님이 대관령 양떼 목장을 추천하게 되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어떤 곳을 추천하고 싶냐? 사진을 보면요, 이거 사하라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듯한 모습 같죠? 그런데 사하라 사막 아니고요. 여기도 바로 우리나라예요. 한국의 사막이라고 불리는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입니다. 해안사구, 어디서 배웠던 것 같죠? 해안사구는요,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또 3단원,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에서 배웠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해안가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육지 쪽으로 움푹 들어간 만이 있습니다. 이 만에서는요, 이 파랑의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파랑이 운반한 퇴적물들이 쌓여서 사빈이라는 모래사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모래사장에서 바람이 계속 불어오면요. 이 모래사장에 있던 모래들이 조금 더 뒤쪽으로 운반하게 되는 거죠. 뒤로 운반이 돼서 쌓여서 모래 언덕이 만들어진 게 바로 해안사구입니다. 아마 교과서에 따라서 이 해안사구가 나온 교과서가 있고 또 나오지 않은 교과서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너무 선생님이 인상적인 곳이어서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자, 이 해안사구는요. 굉장히 생태적인 보존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해안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륙과 해안의 생태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생활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 해안사구 안에는 다량의 지하수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용수를 공급해주는 용수 공급원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태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곳이고요. 선생님이 이제 소개하고 싶은 곳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 태안에 있는 신두리 해안사구인데요.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의 해안사구예요. 그리고 이 해안사구의 모습이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학술적인 가치가 굉장히 커서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약 전체 사구의 길이가 3.5km 정도. 그리고 높이는요. 19m를 정점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넓게 펼쳐진 모습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안사구가 방향이요. 북서풍을 정면으로 맞는 방향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서풍이 해안사구를 만든 거죠. 이 북서풍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로 사회원 2단원에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곳이죠. 계절풍은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바람이었는데요. 혹시 이 북서풍이 어느 계절에 불어오는 바람이었죠? 맞아요. 바로 겨울에 불어오는 바람이었죠. 그래서 이 해안사구는 바로 겨울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안사구 여러분이 방문하셔서 마치 사막인 것 마냥 또 재미있는 사진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동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볼 수 없는 자연호수, 바로 석호를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사진 멋있죠? 자, 이 석호는요, 우리가 또 3단원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에서 배웠습니다. 이 석호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역시 파랑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해안가에 움푹 들어간 만이 있죠. 육지 쪽으로 움푹 들어간 만이 있는데 이 파랑이 퇴적물들을 계속 옮기면서 이 만의 입구에 퇴적물들을 쌓는 거죠. 이렇게 퇴적물들을 쌓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둥 모양으로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라고 얘기도 하죠. 모래 기둥이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데요. 계속 파랑이 이렇게 퇴적물들을 쌓으면 결국에는 이 사주가 이 만의 입구를 막아버려요. 만의 입구를 막으면 이 부분은 바로 이 바다와 동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수처럼 돼서 우리가 석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석고는요, 당연히 파랑의 작용이 활발한 동해안에 많이 발달이 되어 있겠죠.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또 이 석고는 이게 뭐 바닷물이냐 민물이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사실 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있다 보니까 농업 용수로는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대신에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해주고 있어서 관광 자원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해안에 이제 몇몇 석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석고는 바로 강릉 경포호예요. 위치는 강원 강릉시 저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경포호는요, 이 호수의 물이 거울처럼 맑다라고 해서 거울 경자를 써요. 그래서 경호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해안이죠. 여기가 바로 경포인데요. 이 경포호를 동해안으로 분리시킨 이 사주, 모래기둥 이 사주가 경포대 해수욕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아마 가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경포대 해수욕장이랑 이 경포호는 대한민국 명승 제108호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그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 이 정철이 쓴 관동별곡을 보면요. 관동 8경 중에서 가장 으뜸인 곳을 이 경포가 있는 곳을 뽑기도 했습니다. 너무 가보고 싶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경포는요. 주변에 원래는 한 12km 정도가 됐었어요. 주변 둘레가. 근데 계속된 퇴적작용으로 인해서 요즘에는 이 둘레가 8km 정도고요. 수심도 한 1m, 2m 정도로 얕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오래된 소나무 숲과 또 벚꽃나무가 유명해요. 그래서 봄에 가도 아름다운 벚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 경포 주변에 자전거 대여 업체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륜 자전거죠, 이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자전거를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 여행으로 이 강원도, 이 강릉에 간다면 이 경포에 들려서 이렇게 자전거를 같이 타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지죠?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선생님의 추천 여행지는요, 성산 일출봉입니다. 제주도죠. 혹시 여름방학에 가족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갈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추천 여행지로 이 성산일출봉을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워낙 뭐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이 사진만 봐도 딱 알 수도 있을 이런 여행지인데요. 이 성산일출봉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제주도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자연유산이에요. 이 유네스코는 이제 유엔 산하 기관인데요. 인류의 뭐 보편적 가치라든지 또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에 각각 자연유산, 문화유산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러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이 딱 두 건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가 이 갯벌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이 제주 화산섬과 바로 용암동굴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한라산,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성산일출봉, 그다음에 검은오름 용암동굴계가 바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이에요. 너무 멋있을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주도에는 360여 개의 오름이 있죠. 근데 이 성산일출봉도 오름의 하나예요. 근데 다른 오름들과 틀린 점이 뭐냐면 바닷속에서, 물속에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제주도 육지와 떨어진 섬이었어요. 그런데 계속된 퇴적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주가 발달해서 제주도와 연결이 됐는데 원래는 이 간조 때만 사주가 드러나서 이 성산일출봉이 연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1940년에 이 도로를 건설하면서 지금은 제주도와 이 성산일출봉이 완전히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경사가 좀 가팔러요. 보시면 이게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 성산일출봉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등산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가팔라서 선생님이 올라갈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저기 뭐 오를만 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올라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경사가 너무 가파른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운동이라고는 사실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체력이 저질 체력, 비눗방울 체력이라고 정말 약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겹게 이렇게 일출봉 정상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멋진 풍경을 쫙 내려봤는데요. 오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분화구가 있겠죠. 이 분화구가요, 이 넓이가 한 8만 평?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 분화구를 둘러싸고 봉우리, 산봉우리들이 약 99개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성 같은 모양이다라고 해서 성산. 그리고 이곳에서 보는 일출이 정말 멋있다라고 해서 일출봉. 그래서 이름이 성산일출봉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주도에 가셔서 이 성산일출봉에 가서 해 뜨는 일출을 본다면 너무 멋진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또 자연여행지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가오는 여름 방학에는요, 이렇게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 엄마, 아빠, 뭐, 그리고 뭐, 형, 동생, 뭐, 누나들에게 아니, 이거, 이 지형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라고 멋지게 설명도 하고요. 인증샷도 찍어서 이제 수강 후기를 남겨서 경품도 받고 멋진 추억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학기 동안 고생한 여러분들 여름방학 즐겁게 보내시고요. 이렇게 멋진 자연 여행지들 여행 다니면서 멋진 여름방학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선생님과는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